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노후 준비할 때 꼭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 월 적정 생활비는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연 4% 기준으로 하면요. 한 10억 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10억은커녕 종잣돈 1억 모으기도 사실 힘든 분들이 많죠.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면 하고 싶은 일보다 돈 되는 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참 쓸쓸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10억이 없어도 은퇴 생활비를 든든하게 만드는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 답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막바지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것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주변에 퇴직하신 분들을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리어 단절형 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분들은 커리어 찬스형인 분도 계십니다. 커리어 단절형은요. 기존에 자기가 일했던 거하고 완전 단절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니까 좀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금융기관에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커피숍을 차리셨는데 너무 과거에 집착하시고 커피숍도 코로나 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1 년차 신입 직원으로 '나는 다시 산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요. 계속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반면에 퇴직 후에 커리어 찬스형으로 커리어를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진짜 금융기관에서 준법 감시 업무를 하던 친구였는데요. 그것을 더 전문화시켜 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법무법인의 자문 역할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더 전문화시켜서 확장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퇴직하신 분들은 '커리어를 찬스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잘 활용하는 일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은 자산 개념하고 생활비 개념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 노후 생활비를 얼만큼 매월 마련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월 내 노후 생활비를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요. 노후 적정 생활비는 3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부부 기준입니다. 그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10억 원 정도 있으면 10억 원 정도 가지고 한 4% 운용하면 연 4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4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노후 준비는 거의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0억을 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내 노후 적정 생활비 한 3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준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를 반드시 10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연금을 활용해서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통합연금 포탈에 들어가서 내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합연금 포탈은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내 연금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연금을 일단 조회해 보고 거기서 부족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부족액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갈 것인지 생각하는 순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통합연금 포탈에 내 개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나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정확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이걸 먼저 참조하시고 내가 노후연금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90 세까지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 여러분들 충분하십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의 노후 적정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그 연금 포탈에 가서 내 연금을 조회를 해 봤더니 월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족액이 100만 원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족액 100만 원만 마련을 하면은 노후 적정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 적정 노후 생활비 100만 원 부족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50만 원, IRP에 50만 원씩 적립한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목돈이 있다. 내가 뭐 1억, 2억, 3억 목돈이 있다고 하면은 월배당 상품에 가입해서 노후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40세 직장인이고 은퇴 시점까지 5억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세팅을 제가 하나 예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10억 만들기는 좀 힘들더라도 40세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60세 때까지 한 5억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월 저축액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을 만드는 투자 세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저축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요. 125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125만 원 저축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카드값 125만 원은 매월 꼬박꼬박 잘 갚으시죠? 카드값 150만 원, 125만 원 잘 갚으면서 왜 나의 노후를 위한 125만 원은 준비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25만 원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에다가 코덱스 200 ETF에 25만 원, 코덱스 나스닥 100에 25만 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에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서도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세팅이라고 보고요. IRP에 한 25만 원을 넣는데 그중에 하나는 글로벌 AI에 한 15만 원, 그다음 국채 3년 ETF에 한 10만 원 정도 넣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ISA는 비과세 계좌죠. ISA 계좌는 주로 이자 배당 소득이 많은 상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 ETF나 뭐 SK텔레콤과 같은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한 50만 원 정도 배정해서 한 20년 정도 계속 납입을 하면은 20년 후에 5억 원이 됩니다. 이거 연 5%로 제가 가정한 건데요. 사실 요렇게 짜 가지고 20년 가져가면은 실제 연 5%보다는 더 높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5억 원이 마련되면요. 만약에 그것을 예금에 넣어 놓으면은 30년 동안 매월 2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5%로 운용한다고 하면은 268만 원씩 매월 받을 수가 있고 7%로 운용한다고 하면은 333만 원씩 매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한 20년 정도를 잡고 5억 원 마련하는 그런 투자 세팅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125만 원은 없고 나는 그냥 매월 5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 125만 원 다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125만 원을 적립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만 원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적립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50만 원 가지고 20년 적립해서 1억 6천 정도밖에 못 만들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50만 원 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품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는 세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팅을 처음부터 잘 못하면은 똑같은 돈으로도 나중 목돈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제대로 똑똑하게 세팅을 하면은 똑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ABC 시뮬레이션을 한번 봤는데 A라는 사람은 예금에 한 50만 원씩 20년 동안 계속 적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후에 1억 6천만 원이 되었고 이 1억 6천만 원은 매월 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돈입니다. B라는 사람은 펀드 계좌에서 TDF라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한 5% 정도 돼서 20년 후에 한 2억 정도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2억은 매월 수령액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 월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C라는 사람은요. 연금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연금 계좌에다가 고배당 ETF를 주로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한 7% 정도 나왔고요. 만기 예상 평가 금액이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면요.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 넣기 때문에 매년 세금 환급을 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수익률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5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상품으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20년 후 받을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노후 준비 자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점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노후 준비는 의지보다도요.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지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행할 수 있는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노후 자금도 이렇게 연금 계좌 중심으로 또는 ETF 중심으로 또는 배당 상품 중심으로 세팅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 자금 관련해서요. ISA 계좌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ISA 계좌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세금 안 내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ISA 계좌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은 굉장히 많은데요. 담지 말아야 될 상품이 있고 담아야 될 상품이 있습니다. 담지 말아야 될 상품은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낮은 상품 이런 것들은 굳이 담을 필요가 없죠. 비과세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반면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많은 상품들은 담아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들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담는 게 원칙인데 상장 주식 중에서도 고배당 상장 주식 있죠.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은 매년 막 5% 7%씩 배당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이자 예금보다도 수익이 2-3배 더 많으니까 이런 상품은 ISA에 잡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주식형 펀드도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적은데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그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많기 때문에 ISA 계좌에 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저금리 예적금 또는 채권 이런 것들은 이자 수익이 적으니까 ISA에 안 담는 게 좋고 고금리 특판예금 같은 거 네이버 검색해 보면 많이 있거든요. 고금리 특판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고수익성 채권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에 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말잇기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끝말잇기 댓글 이벤트 참여 방법 한번 보시고 요 월말에 한 번씩 제가 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끝말잇기 제가 댓글 첫 번째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계속 대댓글 형식으로 끝말잇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셔 가지고 책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끝말잇기 제시어는 벽정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빗자로 시작되는 말을 대댓글로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